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든 수학입니다. 오늘 극좌표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극곡선 그리는 연습 해봤었는데 이어서 이제 기하학적 성질을 길이 넓이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기울기 뭐 이런 것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3번부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극곡선의 교점을 모두 구하시오. R은 2 코사인 3분의 세타랑 R은 루트 2 얘의 이제 교점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립해가지고 푸는 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2 코사인 3분의 세타는 루트 2를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R은 1하고 R은 마이너스 1을 연립해서 풀면 근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치만 얘랑 얘는 같은 곡선이기 때문에 교점이 무수히 많았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같다라고 놓으시면 곤란하고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그림 그리기 위해서 우리 세타축 R축 위에 R은 2 코사인 3분의 세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타, R 세타 평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네, 여튼 그려봅시다. 자, 주기는 지금 6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9파이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에 6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코사인 세타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네. y 좌표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 그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xy 평면 위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R은 2 코사인 3분의 세타를. 자, 세타는 0부터 출발합니다. 세타는 0부터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세타는 0일 때 R 값은 2. 그래서 점점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될 때까지. 2분의 3파이면 언제까지예요? 이때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 때까지 점점 R 값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2에서 감소 점점 감소하다가 이때 0이 되는 거죠. 괜찮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타가 정확하게 2분의 3파이가 될 때 0이 돼요. 그리고 2분의 3파이부터 3파이까지는 반대 방향에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R의 절대값은 증가하죠. R의 절대값은 증가하는데 R이 음수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그려지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괜찮죠? 이게 원점 대칭해가지고 그려져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R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초록색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초록색 방향으로. 그래서 R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증가해가지고 여기서 만나겠죠? 이 점에서 만납니다. 왜냐면 대칭성이란 게 있으니까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가지고 커졌다가 언제까지? 이 끝점까지, 그죠? 이 끝점에서 2로 제일 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사실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이 초록색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게 또 반복이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이제 3파이부터 출발합니다. 3파이부터 출발해서 9파이 나누기 2까지 가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R값이 음수니까 지금 3부터 0까지 이제 감소하는 건 2부터 0까지 R값이 감소하는 건데 지금 R이 음수니까 초록색 방향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걸 원점 대칭 이동시킨 이 방향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 방향으로 R이 2에서부터 출발해서 0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죠, 아까랑. 2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0 되는 그림. 네,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마찬가지 2분의 9파이에서 6파이까지 갈 때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0에서부터 2까지 그냥 증가하는 거니까 2분의 9파이부터 6파이까지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9파이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닌데 여기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2분의 9파이면은 여기죠. 여러분 4파이 빼면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쭉 이렇게 2까지 증가하는 모양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그죠? 이렇게 두 번 도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바로 R은 2 코사인 3분의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이때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예요? 이때가 파이일 때죠. 그래서 세타를 파이를 집어넣어 주시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이때 r 값은 1입니다. 괜찮죠? 자, 좋아요. 우리는 r은 루트 2와의 교점을 찾는 건데 그럼 여기도 한번 절편을 찾아볼까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죠?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루트 3이에요. 맞죠? 그러면 루트 2라는 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절대값을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r은 루트 2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교점은 몇 개 생기는 거죠? 이렇게 2개 생기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교점은 일단 r값은 무조건 루트 2겠죠. r값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빨간색 점은 루트 2에서 나온 거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교점에서 가능한 교점의 이제 대표 좌표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r값이 여기 있는 이 r값이 루트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r값이 루트 2가 되게 하는 거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게 하는 거 두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r값이 루트 2가 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게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루트 2에 대응하는 세타 값은 얼마냐면 코사인 3분의 세타는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세타 값은 3분의 세타가 얼마면 되죠? 2분의 루트이면 되는 거니까 3분의 세타가 뭐 4분의 파이 뭐 이런 점들이잖아요. 4분의 3파이고요. 대칭성을 활용해 주시면 여기는 얼마죠? 9파이 나누기 4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대칭성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4분의 15파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4분의 24파이가 나오면 4분의 21파이고 뭐 이렇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가 가능한 후보가 되는데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r, 세타, 즉 다시 말하면 루트 2, 4분의 3파이를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루트 2, 4분의 3파이가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루트 2, 4분의 3파이가 이 곡선 위에 있잖아요. 그 루트 2, 4분의 3파이가 어디 있죠? 그죠? 여기 있죠? 이 점이죠? 이 점? 루트 2, 4분의 3파이 보라색으로 칠까? 루트 2, 4분의 3파이 이게 바로 여점입니다. 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9파이는 어디 있죠?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9파이는 여기 있죠, 여기. 왜냐하면 4분의 9파이는 이제 2파이를 없애버리면 이게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니까 원래는 여긴데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이니까 이 점이 되겠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9파이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점들은 사실 똑같은 점이 나와요. 나머지 점은 똑같은 점이 나와요. 나머지 점 여기를 보시면 루트 2, 2분의 9파이를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15파이죠. 이게 아니라 자, 이 점을 살펴보면 이 점은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15파이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자, 2파이 빼신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7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4분의 7파이 여기 있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이 점이죠. 얘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 4분의 21파인데 여러분이 이제 4분의 16파이를 빼시면 루트 2, 4분의 5파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게 나오죠.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점 두 개가 이제 이거 두 개로 나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교점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풀어도 나오긴 하거든요. 코사인 3분의 세타는 2분의 루트 2를 만족하는 세타 값으로 가능한 게 3분의 세타가 이제 4분의 파이도 되고 주기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4분의 7파이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죠. 4분의 파이랑 4분의 7파이. 그래서 어슬 세타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 또는 4분의 21파이 이렇게 두 개 찾아지잖아요. 찾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연립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었으면
그럼 얘는 이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3파이까지를 할게요. 0부터 3파이까지만 그리더라도 교점은 두 개가 나오죠. 그죠? 0부터 3파이까지만 그리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다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4분의 21파이가 이 경우엔 버려지지만 실제로는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튼 정답은 두 개로 루트 2, 4분의 3파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9파이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번 볼게요. 자, 다음 극곡선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었던 그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극곡선으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거 x좌표, y좌표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x는 뭐라 쓸 수 있죠?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극좌표로 극곡선으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얘를 매개 변수를 이용한 어떤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접선의 기울기니까 dy dx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으면 돼요? dy d 세타 나누기 dx d 세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걸 해주시면 끝납니다. 괜찮죠? 이제 열심히 미분을 하시면 되죠. 열심히 미분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바로 미분을 해볼게요. 자,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앞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자, 뒤에 거 미분해주시면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좋고요. 자, 이것도 미분해 줍시다. 세타에 대해서 앞에 거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전개를 좀만 더 정리를 예쁘게 해주면 결국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좀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분의,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2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2분의 파이를 여기 넣어주시면 얘는 얼마죠? 1이죠. 그리고 얘는 얼마죠? 0이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r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 그림을 그려볼게요. 세타는 0일 때 r값 0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 2분의 파이가 될 때 r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일 딸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음수니까 여기 그려지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해서 1로 갑니다. 1로. 그 다음에 세타가 증가하면 세타가 이제 파이로 가면 세타가 파이일 딸까 마이너스니까 1에서 2로 가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가 될 때는 2에서 1로 가고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 그리고 있잖아. 원래는 여기 그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 그렸죠. 반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타가 파이일 때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변할 때 이렇게 2에서 1로 가고요. 그 다음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변할 때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지금 2점이잖아요. 2점.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면은 r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파이는 2점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예제 4번은 2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은 2번. r은 코사인 2세타고요. 세타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안 그리고 그냥 할 수 있지. 뭐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dy dx예요. 그죠? dy dx. 얘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그죠? 자, 세타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y랑 x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의 코사인 세타죠. y는 r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dy dx 구할 수 있겠죠. dy dx는 자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2세타 코사인 세타 2배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의 사인 세타. 자 y도 미분해 줄게요. 마이너스 2 사인 2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코사인 2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세타는 0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도 0되고요. 얘도 0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되고 분자를 보시면 얘는 0되는데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분의 1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한대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기울기가 무한대, 다시 말하면 이게 수직이라는 거죠. 이 접선이 수직으로 나온다는 건데 실제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R은 코사인 2세타를. 이거 먼저 세타할 평면부터 해볼까? 세타할 평면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세타가 0, 이제 주기는 파이죠. 주기는 파이가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xy 평면 상에서. 자, 세타가 0일 때 r값은 1이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r값 0이죠. 이렇게 되고요. 세타가 죄송해요. 4분의 파일 때 r값이 0이네. 다시. 그러니까 세타가 이렇게 4분의 파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r값이 0이 됩니다. 맞죠? r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가 4분의 파일 때부터 2분의 파일 때까지는 r값이 음수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반대편에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세타가 2분의 파일 때부터 4분의 3 파일 때까지도 음수니까 원래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그려져요. 그래서 r이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는 거죠. 괜찮죠? 그리고 4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 여기 그냥 잘 그리면 되죠. 이쪽 부분에 잘 그리면 됩니다. r값이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사엽 정미가 나온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게 r은 코사인 2세타입니다. 이거 했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인 2세타를 했었네요. 코사인 2세타도 비슷하죠. 자, 그래서 여튼 이렇게 코사인 2세타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세타는 0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죠? 여기. 세타는 0. 그래서 세타는 0에서는 수직으로 접선이 생긴다는 거 눈으로 봐도 그냥 금방 확인이 되죠. 그래서 수직 접선이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무한대라고 쓰긴 좀 없다라고 쓰시든지 아니면은 접선은 이제 수직이다. x축의 수직이다. 혹은 y축의 평행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접선 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고, 자, 유제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곡선 R은 사인 세타가 세타는 6분의 파이에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dy dx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d제곱 by dx제곱. 얘가 양수면은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리고 얘가 음수면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거니까 위로 볼록인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지 판정을 하려면 이게 더함수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d제곱 by dx제곱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도 해볼게요. 좀 공식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R은 F세타로 주어진 경우에 제가 dy dx랑 d제곱 by dx제곱을 좀 공식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dy dx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f 세타 코사인 세타고 y는 f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거 주목하시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dy dx는 자 미분하시면 f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dy는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세타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f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dy dx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걸 외우는 거는 좀 그렇죠. 외워봤자 뭐예요. 어차피
대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이걸 외우나 그냥 미분해가지고 하나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d제곱 y dx제곱은 뭐죠? dy dx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dy dx는 세타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타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이게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냐면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도 세타에 대한 함수, x도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매개변수 함수의 매개변수로 주어진 곡선의 미분법,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 세타 dy d 세타 나누기 dx d 세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dx d 세타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 친구를 이제 열심히 미분을 하셔야 돼요. 세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해보죠. 분모는 제곱하겠죠? 분모는 제곱하고, 그 다음 dx d세타도 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이제 세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f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 사인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가 세타는 좀 그냥 쓸까? 쓰자. 네, 이렇게 써지겠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앞에 거 미분 해주시면 f 더블 프라임 사인 플러스 f 프라임 코사인, 그죠? 자,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코사인,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 사인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앞에 거 미분한 거예요. 뒤에 건 그대로 f 프라임 코사인 마이너스 f 사인.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좀 귀찮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자, 얘는 좀 아래로 내리고, 자, 그리고 빼기 하죠. 빼기 하시고, 자, 앞에 거 그대로 f 프라임 사인이에요. 플러스 f 코사인,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야죠. f 더블 프라임 코사인 마이너스 f 프라임 사인,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하면 f 프라임 사인이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만 해주면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처럼 외우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비추긴 합니다. 여튼 전개를 제가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전개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전개를 해주면, 자, f 더블 프라임 s, f 프라임 c 보시고, 지금 보시면 f 프라임 s, f 더블 프라임 c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그죠?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마이너스니까 이게 지워져요. 그래서 좀 지워지는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한 건 지워지고 없어지고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의 s 제곱입니다. 네, 이건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해봅시다. 얘랑 해볼게요. 그러면 2f 프라임 제곱의 c 제곱, 얘도 쓸게요. 2f 프라임 제곱의 c 제곱.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 얘랑 해주면 이게 플러스 2f 프라임 c 마이너스 fs니까 마이너스 2f f 프라임 cs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2f 이게 마이너스 2f f 프라임 cs가 있어서 이게 빼지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얘랑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fs f 프라임 c, 이것도 잘 보세요. 마이너스 fs f 프라임 c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지죠. 네, 지워져요. 다 지워져요. 이게 지워지고, 괜찮죠? 그 다음에 플러스 f제곱 s제곱 이렇게 남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뒤에 것도 봅시다. 뒤에 거 보시면 f 프라임 s, f 더블 프라임 c는 아까 처음에 지워진다 그랬고, 얘랑 얘는 마이너스 2f 프라임 제곱의 s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f 잠시만요. 얘랑 해주면 플러스 2f 프라임 제곱의 s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랑 이제 묶여지는 거 보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힘드네요.
어디까지 했지? 자, 이거랑 이거 했고 이거랑 이거랑 했고 그 다음에 얘랑 해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cs인데 아까 지워진다 했죠? 얘 아까 얘랑 했잖아요, 그죠? 지워진다 했고 그다음에 f 더블 프라임 c 제곱 여기 있죠? 근데 그게 빼지잖아.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빼져요. 그리고 fc의 마이너스 ef 프라임 s는 우리가 얘랑 했습니다. 얘랑 할 때 했어요. 그 다음에 fc랑 마이너스 fc랑 하시면 마이너스 f제곱 c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f제곱 c제곱. 다 좋아요.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f f 더블 프라임, 얘는요 플러스 2f 프라임 제곱 플러스 f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고. 네, 여튼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냥 좀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 문제가 많아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외우면 오히려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서 여튼 외우라고 추천 안 하지만 뭐 외우려면 외우셔도 됩니다. 여튼 이렇게 우리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래도 좀 정리가 돼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조금 더 유도 과정이 약간 좀 머리를 쓰는 유도 과정이 있어요. 벡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유도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미적분학 2에서 좀 비슷한 친구들에 대한 연습을 해보긴 할 거예요. 뭐 여튼 그때 가서 해보는 걸로 하고 뭐 가속도 개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튼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어디서부터 왔더라? 자, R은 사인 세타가 세타는 6분의 파이에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정이라 지금 그거에서 출발을 한 거죠. 네, 공식을 쓰진 않고 그냥 제가 해볼게요. 자, 우리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X는 뭐죠? R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Y는 R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dy dx를 계산을 해볼게요. dy dx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뒤에 x에 대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됐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시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뒤에 거 미분하시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정의가 이쁘게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코사인 2세타분의 사인 2세타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 2세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런 공식을 쓰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편한 경우가 많으니까 외우지 않으려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튼 d제곱 by dx제곱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걸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나눠주시면 되죠.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건 코사인 2세타라 했고 그 다음에 dy d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2시컨트 제곱의 2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2시컨트 세제곱의 2세타 이게 바로 d제곱 by dx제곱이 돼요. 자, 근데 우리 세타는 6분의 파이에서의 부호를 조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6분의 파이를 넣으면 결국에 코사인 3분의 파이의 세제곱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d제곱 by dx제곱이 양수라는 뜻은 위로 아래로 블록이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R은 사인 세타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려볼게요. 사인 세타는 0일 때 0이고요. 세타는 2분의 파이일 때 1로 갑니다. 맞죠?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갈 때 0으로 가고요. 그죠? 그리고 R은 이제 뭐야? 세타가 이제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원래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려지겠죠? 이제 음수니까 R 값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그려서 두 번을 겹치는 모양이 그려지고요. 실제로 원이 된다는 걸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R은 사인 세타에서 양변을 R을 곱하시면 R제곱은 R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가 되어서 결국에는 원점에서 접하는 중심이 0,2분의 1인 X가 아니라 Y네요. 중심이 0,2분의 1인 원이 된다라는 것을 직교좌표계로 바꾸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상태인데 세타는 6분의 파이라는 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세타는 6분의 파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R은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6분의 파이를 여러분 직교좌표계로 옮겨보시면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인 6분의 파이 그럼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y좌표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아래 있어요. 아래.
요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거 맞죠? 이 점에서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거 우리가 그림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림상으로 할 수도 있고. 됐죠? 둘 다 할 줄 알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거는 그림 그리기가 쉬우니까 그림을 그렸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예제 3다 유제 4-1번 했고요. 자, 유제 4-2번. 자, 길이 구하기입니다. 자, 길이 구하는 것도 뭐 매개화된 곡선, 그러니까 곡선의 매개화 단원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R은 F 세타가 있어. 그럼 우리가 X는 F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Y는 F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맞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 A부터 B까지 변할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dx d 세타의 제곱 플러스 dy d 세타의 제곱 d 세타 이걸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얘를 미분해 주시면 f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f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좀 많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f 프라임 제곱 코사인 제곱 f 프라임 제곱 사인 제곱 하시면 f 프라임 제곱이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 f 프라임 사인 코사인 플러스 2f 프라임 f 코사인 코사인 하니까 지워지고 플러스 f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f 제곱 코사인 제곱 되어서 플러스 f 제곱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좀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R은 F 세타로 주어진 이 곡선에 대해서 세타는 A부터 B까지 여러분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굳이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곡선의 매개화에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식인데 공식 자체가 깔끔하니까 외우시라 이 얘기예요. 아까 d제곱 by dx제곱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여기 다 집어넣는 게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비추하는 거고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깔끔하니까 공식이 좋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우리는 R은 1 코사인 세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세타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한 번 돌 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한 번 돌 때 길이를 구해라 이 뜻이라서 한 번 돌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세타가 변하는지를 찾으셔야 돼. 세타가 0일 때 알값 0이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알값 1이고 세타가 파일 때 알값 2고요.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 알값 1, 그 다음 0 이렇게 되니까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 한 바퀴 돌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길이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걸 무작정 2파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아까 여기서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R은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 때까지 파이밖에 안 걸려요.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돌면 한 바퀴가 돌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길이 구하라고 하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려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자, 얘를 f세타라고 했을 때 곡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루트 f의 제곱 1 코사인 제곱이죠. 그리고 f 프라임의 제곱 얘 미분하시면 사인이잖아. 사인 제곱 세타 얘를 이제 루트 씌워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돼요. 자,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반각 공식 이용하면 된다. 많이 했으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반각 공식 적용하시면 이 절대값 사인 2분의 세타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죠? 1 코사인 세타가 2분의 사인 제곱 2세타니까 2사인 제곱 2분의 세타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절대값 사인 2분의 세타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0부터 4파이까지 이렇게 주기가 4파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항상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사인 2분의 세타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없애버릴 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4 코사인 2분의 세타 해가지고 2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2파이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1, 0 대입해주시면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정답 8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이 곡선의 길이는 8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우리 곡선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넓이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넓이도 똑같이 하시면 되긴 해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제 5번에 2번, 1번 보세요. R은 2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 그림 그려보면 자 빨리 해볼게요. 세타는 0일 때 값 4, 그 다음 2, 그 다음 0, 그 다음 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심장형이 계속 나오거든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냥 계속 나오니까 거의 외워지죠. 자, 여튼 이거로 둘러싼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었던 공식인 인테그랄 y dx 자 이걸로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f 세타 코사인 얘를 f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r은 f 세타라고 했을 때 근데 얘는 x는 또 f 세타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세타에 대한 변수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결국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보라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큰 여기까지 변할 때 이 넓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이 아랫 넓이를 빼주시는 이렇게 두 번 거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이 넓이에서 그죠? 이 큰 넓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이 작은 넓이를 이제 빼주셔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이 곡선의 극곡선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그 방식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방식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R은 F 세타가 이렇게 우리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R은 F 세타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자, 이 영역의 넓이. 세타는 세타 제로부터 세타는 뭐 2부터 해볼까요? 세타는 B까지 이렇게 변할 때 R은 F 세타가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R은 F 세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괜찮죠? 뭐 얘는 뭐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튼 여기는 직선이겠죠. 여기는 직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원래 우리 인테그랄 그 y dx 이걸로 하려면은 이렇게 큰 데서 이걸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고 이 삼각형 계산하고 아래 삼각형 빼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바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활용해서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넓이 공식 유도했을 때 전부 구분구적법을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구분구적법을 사용해서 넓이 공식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근사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부채꼴의 넓이의 합으로 근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보세요. 이게 부채꼴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부채꼴처럼 보이죠? 부채꼴은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R은 F 세타가 막 지 맘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냐면 이 영역의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역.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부채꼴로 이렇게 근사를 해주는 겁니다. 부채꼴.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부채꼴들로 넓이를 근사를 시킬 거예요. 부채꼴들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다 직사각형이었는데 우리가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근사를 했는데 얘는 직사각형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부채꼴로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채꼴들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부채꼴들의 넓이 합으로 근사를 하겠다.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실제 넓이랑 비슷해지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채꼴로 근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각도도 심지어 알죠? 부채꼴의 각도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세타는 세타 제로에서부터 세타 n까지 이렇게 n 등분을 해가지고 쪼갰다고 칠게요. 세타는 세타 1,
세타는 세타2, 세타는 세타3 이렇게 n등분을 우리가 했다고 치면 n등분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되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r제곱. 다시 말하면 지금 오른쪽 끝을 제가 만약에 택했다고 하면 사실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기 세타 제로랑 세타 원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뭐 제가 C 1이라고 잡을까요? 그래서 2분의 1 FC1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지? 뭔지 알죠? 이게 R이고 이게 세타 때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C1은 세타 제로와 세타 원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에 대해서 FC1은 근데 지금 그림상에서는 제가 세타 제로로 했으니까 그냥 세타 제로로 할게요. 그림상에서 지금 세타 제로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인 것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세타 제로로 하겠습니다. 세타 제로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세타 1에서 세타 제로를 뺀 게 부채꼴의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 1 빼기 세타 제로 이렇게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f의 세타 1의 제곱, 그 다음에 세타 2 빼기 세타 1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부채꼴은요 2분의 1 f 세타 2의 제곱에 세타 3 빼기 세타 2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 해가지고 마지막 n번째까지 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f 세타 n-1의 제곱 세타 n 빼기 세타 n-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급수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2분의 1 f n-1까지 세타 k의 제곱에 델타 세타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잘게 쪼개면 쪼갠다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이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인테그랄 세타는 a부터 지금 b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2분의 1 f 세타 제곱의 d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아하,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부채꼴은 아니고 이 파란색 영역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분의 1 f 세타 제곱의 d 세타를 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곡선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러니까 세타는 0부터 출발해서 세타는 뭐 4분의 파이까지 이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f 세타 제곱의 d 세타 이걸로 구하면 된다고요. 뭐 이 영역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이 내부 영역의 넓이를 여러분이 구하고 싶으면 0부터 2파이까지 다 적분을 하면 넓이가 다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의 f 세타 제곱 여기서는 r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 얘를 계산해주면 이게 바로 영역의 넓이가 된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뭐 파이까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다 하는 거잖아. 다 이제 부채꼴을 다 근사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모든 부채꼴들을 다 더해가지고 극한 취하는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 문제 없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줘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에 자 이거 해주시면 1-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죠. 자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하면 사인 세타인데 이거 2파이 0 대입하면 어차피 0 될 거거든요. 날려 보내주시면 결국에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d 세타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2분의 3, 2분의 1 하면 4분의 3이죠? 4분의 3 곱하기 2파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넓이는 2분의 3파이다 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영역의 넓이는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예제 5번 해봤고 예제 5의 2번 보겠습니다. 자, 그 곡선 R은 세타 얘랑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예요.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0부터 파이까지 그려볼까요? 세타가 0일 때는 R값이 0이고요. 세타가 점점 증가하면 R값이 증가하죠.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R값은 2분의 파이 세타가 파이일 때 R값은 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얘랑 x축이니까 이거죠. 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타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세타는 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세타는 파이까지 변할 때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1의 f세타의 제곱 d세타 얘를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적분해 주시면 6분의 1 세타의 세제곱이고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6분의 파이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많이 그려드렸어요. 이것도 심지어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얘도 다 그려드렸거든요.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혹시 잘 못 그리겠으면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서 좀 연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까지 봤고, 자, 얘 이제 유제 5-1번 보겠습니다. 자, 원 R은 1의 내부랑 그 다음에 R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외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복잡한 것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세타는 0일 때 R 값은 0, 그죠? 세타는 2분의 파일 때 R 값은 1, 점점 증가하죠? 그리고 세타는 파일 때 R 값은 2,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타는 2분의 3파일 때 R 값은 1, 마이너스 1이죠. 1이고 그다음에 세타가 2파일 때 R 값은 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장형이 또 그려져요. 겁나 많이 나오죠. 자, 이 값은 1, 이 값 1, 여기 2입니다. 여기 2, 1이라고 쓴 거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란 얘기예요. 실제 x좌편 마이너스 2겠지, 그지? 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은 1이잖아요. 그래서 R은 1을 여러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괜찮죠? 자, 이 원의 내부랑 이 원의 내부면서 그 곡선에는 외부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에요? 네, 이 영역이죠, 이 영역. 이 영역. 원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곡선, 이 곡선에는 외부에 있으니까 이 초록색 영역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돼요. 이 공통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대칭성이 있으니까 얘도 x축 대칭, 얘도 x축 대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만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윗부분만. 이 부분 어떻게 구할까요? 이 부분. 그죠?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세타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세타는 2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세타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2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세타는 2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세타는 0과 세타는 2분의 파이와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걸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초록색 부분이 세타는 0부터 세타는 2분의 파이까지 R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둘러싸인, 세타는 0과 세타는 2분의 파이와 R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둘러싸인 영역이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거에 의하면 됐죠.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부분은 세타는 0, 세타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R은 1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니까 2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의 R, F세타 1이죠. 1의 제곱의 D세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아니라 이 큰 보라색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약간 연두색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뭘 해주면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d세타를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R은 F 세타가 있고 R은 G 세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타는 A, 세타는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원점이죠.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그래서 큰 거는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분의 1 G세타 제곱의 D세타 이거고, 작은 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분의 1 F세타 제곱 D세타니까 결국에 넓이를 구할 때는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 빼가지고 적분해주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단 얘기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큰 거의 제곱, 원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거기서 작은 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의 제곱을 빼주셔서 적분해주면 된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전개해주면 되겠죠. 얘는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
이렇게 1, 지워지죠. 그래서 2분의 1에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의 2배를 해야 돼요. 2배 하는 게 우리 정답이 되죠. 2배를 해주시면 정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야겠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이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4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적분해 줍시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세타 플러스 8분의 1 사인 2세타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시면 되겠죠. 여기 2분의 파이 대입 하나 0 대입 하나 둘 다 0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사인 0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영역의 넓이 구하는 거 연습 쭉 해봤고, 조금 다르죠? 조금 구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직사각형들로 약간 넓이를 근사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부채꼴로 넓이를 근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극곡선에 대해서는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유제 5-2번 해보죠. 유제 5-2번. 자, 극곡선 R은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R은 탄젠트 세타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 네, 이거를 이제 바로 그리시면 되죠. 그릴 수도 있고, 약간 기하적 의미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금 직교좌표계로 약간 바꿔보는 연습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세타축 R축 그려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세타축 R축 그려보겠습니다. 자, 세타는 0일 때 R값은 0이고 해가지고 뭐 탄젠트 세타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요. 뭐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려지죠. 2분의 파이 여기 파이고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죠. 어차피 우리는 주기가 2파이만 이 탄젠트 세타의 주기가 파이긴 하지만 우리가 2파이만큼 다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 한 바퀴 도는 걸 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제 두 주기를 이 그림상에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뭐 편의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요. 어차피 우리 2파이만큼만 2파이를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셔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변할 때 우리가 R 값을 그려볼게요. R이 음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근처에서는 R이 음의 무한대예요. 그럼 이게 꼭 얘랑 엄청 가까워졌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 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R이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꼭 얘랑 가까울 필요가 없어. 점점 가까워진다. 점근선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무한대가 포함된 경우에는 약간 직교좌표기로 바꿔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R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우리 쓸 수 있죠. 그러면은 R 코사인 세타를 넘겨주시면 R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가 X잖아요. 그러니까 X 좌표가 사인 세타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X값은 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예요. X값이. 괜찮죠? 근데 우리 지금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래프만 그리면 되네. 우리 이건 안 그려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X는 사인 세타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X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여기랑 엄청 가까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세타가 0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은 증가하는 거죠. 네, X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가지고 R값이 무한대였다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값이 0으로 가죠. 그래서 세타가 죄송해요. 다시. 그러니까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는 얘랑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야, x가. 그죠? x가 얘랑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는 이 부분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가 r값이 음수니까 실제로 그려지는 곳은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처음에 x값이 마이너스 1과 굉장히 비슷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x가 0으로 가는 이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괜찮죠? 조금 복잡하죠. 자, 그리고 r값이 양수잖아. r값이 양수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r값이 양수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건데, 맞죠? 근데 x를 보니까 세타 값이 2분의 파이로 가면 갈수록 x값은 1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x는 1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x는 마이너스라고 x는 1이 점근선이라는 걸 놓치기 쉽거든요. 이렇게 직교좌표기로 바꾸지 않고 하면. 근데 여튼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렸고 점근선도 다 찾은 거죠. x는 마이너스라고 x는 1이 점근선이 됩니다. 자, 좋아요. 이제 r은 탄젠트 세타와 그 위의 점 1,4분의 파이 1,4분의 파이라고 하면 그 r은 1이고 세타는 4분의 파이라는 점이 되는 거니까, 그죠? 뭐 어딘가 있겠죠? r은 1이고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는 점이 뭐 이 점 있을 겁니다. 얘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이 넓이를 우리 구하고 싶어요. 괜찮죠? 자, 1,4분의 파이라는 건 우리 극좌표계에서의 위의 점입니다. r은 1이고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는 점, 이 점이 돼요. 자, 얘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이걸 극좌표계로 지금 좌표도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이걸 굳이 직교좌표계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r은 탄젠트 세타를 또 직교좌표계로 바꾸려면 좀 머리 아프잖아. 이 사인 세타를 또 어떻게 바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극좌표계에서 그냥 하게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극좌표계 상에서 우리 넓이 구할 때는 이 보라색 부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죠. 세타는 0부터 세타는 4분의 파이까지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이 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 부분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2분의 1의 r 제곱, r은 얼마죠? 탄젠트 세타, 그죠? 탄젠트 제곱 세타, 그리고 d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세타가 0부터 세타는 4분의 파이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탄젠트 제곱 여러분 적분할 수 있나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탄젠트 제곱 적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바꿔주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적분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4분의 파이 대입한 것을 0 대입한 거 빼면 되고, 그럼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으면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여기다 0 넣어주시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돼요. 자, 그럼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삼각형 넓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x좌표, y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1,4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x좌표, y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얘를 직교좌표계로 옮기게 되면 r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2, 그다음 r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2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돼서, 그죠?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 그래서 초록색하고 보라색을 더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1의 2배 해주시면 정답은 2분의 3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좋아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나요? 좀 어렵나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로만 오늘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극좌표에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은 다 끝났어요. 이제 뭐 넓이까지 해가지고 모든 활용 문제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 좀 응용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별로 다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 문제 4번 정도가 좀 어려울 거예요. 문제 4번은 좀 어려울 거고, 나머지는 뭐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네.